통기성, 밑솔의 반발력, 아웃솔, 무게 더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신발을 좋아하고 신발을 소개하고 신발을 위하는 나른큐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신발은 엑스텝에서 나온 신발입니다. 이전 모델이 바로 이 제품이었습니다. 엑스텝에서 나온 신발 중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신발이 바로 이 신발 160X 5.0이었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6.0으로 나왔습니다.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이 신발은 엑스텝으로부터 협찬받았습니다. 하지만 신발만 받았지 다른 금전적인 지원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신발의 리뷰 또한 전부 제 100% 의견입니다. 첨상 요구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금전적 지원 없었는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이전 모델이랑 동일한 사이즈로 가시면 됩니다. 길이는 사실상 동일한데 힐 패딩 쪽에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전 모델과 사이즈가 동일합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 발볼이 엄청 넓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때문에 바운다운을 한다면 폭에서 좀 좁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이전 모델이랑 같은 사이즈를 추천합니다. 어퍼입니다. 어퍼는 한 겹의 메쉬 소재인데 엄청 얇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전 모델보다는 살짝 더 얇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통기성에서 딱히 불편함은 못 느꼈고요. 무난합니다. 혀는 스판 소재로 상당히 얇으며 보통 밴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밴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혀가 따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 힐 패딩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보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딱히 힐 슬립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힐 쪽에 꽉 잡아준다는 느낌, 패딩이 있다는 느낌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힐컵이 높아서 확 발목을 잡아주는 형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힐 슬립은 없었지만 확실히 이쪽에 잡아주는 느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슈퍼 트레이너보다는 오히려 카본 레이싱한 느낌이 더 들었습니다. 어퍼에서의 유일한 단점은 이 패딩이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밑솔입니다. 밑솔은 에이스가 들어갔습니다. 이 에이스 미드솔 상당히 탱탱합니다. 푹신하지는 않고 탱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단한 건 아닙니다. 확실히 속도를 올리면 올릴수록 페이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느낌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6분대에서 엄청 단단한 건 아니지만 푹신한 느낌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베이스를 올릴수록 느낌이 좋았고 최소한 한 5분 중반대 정도는 달려야지 느낌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체감상 아디오스 프로 3에 들어간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지만 주맥스만큼 푸마의 디나일 3만큼 푹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락커는 MPJ 지역에서 그레듀얼 편안하게 올라갑니다. 끝에 급경하게 꺾이지는 않아가지고 느린 페이스에서도 롤링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일찍 락커가 시작해서 이렇게 유연하게 올라가는 것을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적혀 있는 건 없지만 대략 한 40 정도라고 보고 앞쪽은 한 34, 35 정도로 보면 됩니다. 힐드롭이 그렇게 높게 느껴지는 신발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힐드롭 높은 신발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좌우 흔들림은 보다시피 이 플레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미드솔은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확실히 이전 모델이 좀 단단하다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 모델에서는 6.0에서는 확실히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맥스만큼 부드러운 거는 아닙니다.
아웃솔입니다. 아웃솔은 중국 카보나답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무 아웃솔이 많이 들어가 있고 미끄럽지도 않고 내구성도 좋습니다. 보통 신발을 테스트할 때 트레일에서 달립니다. 거기는 이제 한 4km가 로드고 6km 정도가 트레일인데, 트레일에서 달렸을 때 전혀 미끄럼이나 밀리는 감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다 보니까 자갈밭에서도 어느 정도의 충격을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안정성은 확실히 저에게는 좋았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이제 안정성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아치 쪽에 이런 카본 플레이트를 길게 연장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아치가 무너지는 것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중립발이신 분에게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간혹 이거 가지고 아치 서포트가 부족하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반 중립화에서도 좀 불편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미드풋이 좁습니다. 포어풋은 넓지만 미드풋이 좁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을 좀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미드풋이 와이드한 넓은 베이스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이 신발 같은 경우 이렇게 플레이트가 미디얼 포스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신발을 신고 달렸을 때 안정감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볼이 전반적으로 넓은 분, 이렇게 미드풋이 좁은 것에 불편하신 분은 살짝 안정감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혀 문제 없었지만 간혹 이제 댓글에서 이렇게 좁을 때 안정감이 살짝 떨어진다는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 신발의 무게는 대박입니다. 제 사이즈 기준 170g입니다. 이전 모델은 190g이었습니다. 무려 20g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진짜 슈퍼 트레이너라고 보기에는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그냥 카본 레이싱화입니다. 총평합니다. 이 신발은 더 이상 슈퍼 트레이너가 아닙니다. 사실 이전 모델 같은 경우도 슈퍼 트레이너보다는 카본 레이싱화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신발을 슈퍼 트레이너로 평가했던 게 바로 안정감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카본 레이싱화일수록 무게는 가볍고 반발력은 좋아지지만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5.0 같은 경우는 안정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이 신발에 와서 통기성 더 좋아졌습니다. 밑솔의 반발력 더 좋아졌습니다. 아웃솔 거의 동일합니다. 무게 20g이나 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힐컵 여기 잡아주는 게 좀 약해졌습니다. 5.0만 돼도 보면 안에 이렇게 패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 패딩이 발목을 잘 감싸줬고 안정감에도 상당히 도움을 줬습니다. 반면에 6.0은 보다시피 안에 패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힐슬립이 있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안정감에서 느낌이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발을 슈퍼 트레이너로 추천할 수가 없고 카본 레이싱화로 추천합니다. 카본 레이싱화로 추천하는 만큼 초보보다는 좀 더 중수 고수가 신어야 되는 신발이라고 생각하며, 아무리 느려도 5분 중반대는 달려야지 이 신발의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느린 페이스에서는 반발력보다도 안정감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발 얼마 정도면 구매하실 건가요? 이 중국 가격이 사이트마다 다릅니다. 물론 또 세일을 자주 하기 때문에 특가 나오면 정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특가는 얼마인지 댓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힐 패딩만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진짜 힐 패딩이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아쉬워.